먼저 이제 간단한 양력이고요. 저는 뭐 무역, 국제경영, 전략 뭐 이런 쪽에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고요. 뭐 삼성 SDS 뭐 지금은 사라졌지만 현대전자에서 일했던 뭐 그런 경력을 갖고 약간 공학 베이스의 경영학을 좀 접목시켜서 좀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왔는데 이제 뭐 전에부터 쭉 인공지능에 관련된 연구는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인공지능이 진짜 우리가 뭔가 위협으로 다가오고 뭔가 쓸 수 있구나, 뭔가 우리 생활에 다가왔구나 하고 느낀 거는 저는 2016년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이제 대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누구도 알파고가 이길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수조의 수가 있는 바둑의 세계에서만큼은 기계가 못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세돌 구단이 한 수를 잘못 둔 어떤 그러한 수 때문에 이긴 거 말고는 다 졌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생활에 다가왔구나. 이제 그걸 이제 절실하게 느끼게 된 거죠. 또 최근 들어서는 뭐 테슬라의 FSD, 그러니까 Full Self Driving, 그래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어떤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이 탑재된 차가 이제 출시가 이제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게 가능하구나, 로봇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타본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면은 인간보다 더 잘하고 사람도 잘 피해가고 장애물도 잘 피해가고 주차까지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우리 많이 쓰고 있지만은 그리고 조금 전에 좋은 강의, 앞선 강의에서 많이 나왔지만 뭐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뭐 이러한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그러한 기술을 갖고 우리가 쉽게 더 많이 접하고 있고, 지금 뭐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도 거의 이런 GPT 같은 경우에 없으면은 과제를 잘 못하는 경우,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과제의 질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실생활에 정말 이제 많이 들어와 있구나. 그러면 뭐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은 뭐 자의식이 있고 없고의 뭐 차이 뭐 그런 거는 너무 학문적인 얘기니까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되게 쉬웠던 문제들이 컴퓨터에게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진 하나만 봐도 고양이, 호랑이 구별을 했었는데 예전에 인공지능에서는 그것을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어떤 그러한 룰 베이스로 인공지능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그것이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어떤 그런 기법으로, 딥러닝 기법으로 다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에 접목을 시킬까가 우리가 앞으로 내년부터 쭉 이어질 미래 앞으로의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키워드, 뭐 ICBM 제가 이렇게 따봤는데 뭐 나오는 뭐 대륙 유도탄 아니고요. 우리가 뭐 IoT라는 어떤 사물의 인터넷이 들어가서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들. 그다음에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이제 더 이상 뭐 USB나 저는 뭐 아직까지 좀 구세대에서 USB 들고 다니는데 요즘은 다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접속해서 파일을 받고 또 그 파일을 같이 공유해서 작업을 하고 동시 작업을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뭐 빅데이터. 예전에 데이터가 많은 게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데이터가 많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CPU가 있고 GPU가 있고 그다음에 저장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의 어떤 크기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죠. 그다음에 이게 언제든 돌아다닐 수 있는 우리 모바일적인 어떤 이러한 시대가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주요한 키워드로 적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과 인간이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분야, 우리 인간이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분야가 이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분야인데 그것을 찾아주는 게 저희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지도하는 부분이고 또 여러분 같이 기업 현장에서는 또 그것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되고 어느 부분을 기계에게 맡기고 어느 건 우리가 계속 인간이 가져가야 될 부분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잠깐 뭐 그냥 뭐 간단하게 인공지능에 대한 뭐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은 뭐 한마디로 정말 우리의 뇌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스스로 학습하고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계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프로그램 스스로 학습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 머신러닝을 가능히 하는 또 다른 주요 기술이 딥러닝이라는 어떤 인간의 뇌 구조, 뇌 신경망을 따와서 만든 어떤 그런 기법.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명시적 규칙을 주지 않아도 데이터의 패턴이나 기계를 학습을 스스로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고양이와 호랑이를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고 예전엔 룰 베이스드라고 했으면 이제 if then 만약에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해라 라는 하나하나의 코딩을 주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패턴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학습을 해서 진행을 시키는 거죠. 이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드디어 인공지능이 보다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고 우리에게 더 깊숙이 다가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시작은 한 43년에 이제 드디어 인공두뇌라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시작을 해서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진짜 한 번의 전성시대가 우리가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석사 때 썼던 논문이 이 코딩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룹 테크놀로지라는 기법을 해갖고 하나하나의 기술, 모양 이런 것들을 다 그룹핑하는 것을 코딩을 다 하나하나 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CPU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고 저장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다뤄야 되는 문제점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AI 윤리에서 고민을 했던 게, 만약에 자동차가 가다가 앞에 어린아이가 2명이 있고 차 안에 3명의 사람이 있을 때 누구를 희생을 해야 되느냐. 이제 if 룰 베이스로 접근을 하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데 그것을 어떻게 누구를 세울 것이냐, 누구를 희생을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또 한 번에 이제 겨울이라고 표현을 하는 어떤 이제 암흑기가 온 거죠. 근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머신러닝이라는 룰이 아닌 다른 패턴으로 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발전이 됐었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수많은 예전에 무사고 기록들과 사고 난 기록을 학습을 하면서 스스로가 지금의 자율주행 기술까지 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대차의 어떤 자율주행은 못 따라가고,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넘어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국가는 이제 중국을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은 일단은 인권이나 비하하는 게 아니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없기 때문에 마구 쓸 수 있는 거죠. 누구의 정보든. 누가 희생이 돼도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지금 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에서는 좀 테슬라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의 기술은 중국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죠. 미중의 어떤 이러한 현재의 대립도 그러한 위협에서 좀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쓰고 있고요. 실생활에 점점 더 많이 쓰고 있고, 의료 분야에 좀 더 많이 쓰였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으니까. 경영 분야에서도 통계 검증이라는 단계가 이제 필요가 없을 단계가 올 것 같아요. 통계 검증이라는 것은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샘플을 구해서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품질 관리도 그런 거죠. 그런 기법을 쓰는 건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면 그냥 전수조사에서 거기서 나오는 패턴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운전을 다 해도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고 피스톤이 어떻게 움직이고 실린더에 뭐가 있고 모르거든요.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몰라도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우리의 세상은 인공지능의 깊은 코딩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우리 주변에 어떠한 인공지능이 있고 어떠한 능력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지 그것을 우리의 실무에, 현장에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구동 원리를 모르더라도 운전은 가능하니 우리가 인공지능의 깊은 알고리즘에 돌아가는 거 모르더라도 쓸 수는 있는 단계가 돼야 된다.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좀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의 좀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이
지금까지 발전된 건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해왔고요. 어쨌든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를 했고, 이제는 우리의 뇌를 대체할 서비스 기술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했고, 산업공학적 접근으로 이제 테일러가 동작과 시간을 이제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우리의 인간을 이렇게 쪼이는 어떤 그러한 관리를 하는 어떤 그러한 식의 경영이 계속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근무 시간을 지키나, 어디 가서 딴짓을 하지 않나, 제대로 된 일을 계속 하고 있나를 계속 측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경영이었다면, 이제는 바뀌어가야 될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앙리 파이오리라는 분은 조직 이론을 했던 프랑스 학자고요.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해서 마이어의 호손 실험, 이거는 경영학에서 되게 유명한 실험인데, 이제 조명을 밝으면 사람들이 더 일을 잘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조명을 밝힌 근로자와 조명을 밝히지 않은 예전의 근로자와의 이제 근무하는 어떤 성과를 보고서는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밝은 조명에서 일한 팀이 더 성과가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검증을 했을 때는, 사람의 심리가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렇게 뽑혀서 밝은 데서 일을 한 팀은, 내가 뭔가 선택을 받았구나. 나는 뭔가 더 능력이 있나 보다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 성과에 이어진 것이지, 그런 근로 조건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또 다른 결론을 내렸던 아주 중요한 경영학계에서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태과학론에서는 우리가 되게 현명하고 논리적으로 움직이고 의사결정을 내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에서만 우리는 하는구나, 선택을 내린다라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사고의 확장, 그 다음에 어떠한 조건을 주는가가 우리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아우치라는 미국계 일본인? 이제 해서 이제 일본식 경영, Z이론 그래갖고 이제 성과주의에서 뭔가 좀 다른, 일본이 왜 발전을 했을까? 그 이론을 이제 미국에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종신고용, 집단주의 이런 좀 아시아적인 어떤 그런 경영이 필요하다. 또 그런 내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 기반의 3차 산업혁명,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이제 빌 게이츠라든지 다 알고 있는 ERP, BPR 이러한 시스템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독일 중심의 인더스트리 4.0.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혁명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증기기관은 확실한 혁명 같고, 그래서 이러한 좀 명칭을 잘 붙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경영학에서의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앞선 우리 이수진 박사님의 강연을 들으면 아마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님 연구팀 소속 같으신데 참 잘하세요. 이런 네이밍을 붙이는 것을. 매년 트렌드 그 책을 써내시는데 이번에는 아마 내년이 말의 해인가 보죠? 병오년? 맞나? 그래서 이제 홀스 파워라는 어떤 또 중요한 명칭을 갖고 주요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또 그러한 브랜딩을 되게 잘 하시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 좀 그런 것 같고 뒤에도 나오겠지만은